받게 됩니다. 내우도 있죠, 내우. 예,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정치 토픽은 내우입니다. 민주당 보좌관 출신 의원들 이재명의 대반란 무슨 일이 있나? 왜 제가 이 보좌관 출신 의원들이 대반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일단 이 강선우 의원 이 보좌관들에 대한 갑질이 있죠. 보좌관 갑질이 새로운 것들도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제가 볼 때 가장 난감한 사람들은 누구냐? 민주당의 보좌관 출신 국회의원들입니다. 친명계 중에서도 보좌관 출신이 많습니다. 이게 이 민주당하고 그러니까는 좌파 정당하고 우파 정당의 흐름이 좀 다릅니다. 저도 국회를 88년부터 출입을 계속했고 그래서 이 보좌진들의 세계 이런 것도 제가 많이 체험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우파 정당에서는 이 보좌진들이 그러니까는 보좌진이라고 하면 지금 기준으로 9명이 있죠. 그전에는 7명일 때 있었고 5명일 때 있었습니다. 지금 9명일 때면은 뭐 4급 보좌관 2사람, 그다음에 5급 뭐 선임 비서관, 그다음에 비서관, 비서 이렇게 쭉 내려가죠. 그런데 보좌관이 공천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되는 사례가 굉장히 드뭅니다. 우파 정당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우파 정당은 수혈이 여러 군데서 됩니다. 여러 군데서. 일단 우파가 스펙트럼이 넓죠. 그러니까는 어떤 기업인들이라거나 아니면은 군인 출신들 또는 관료들, 교수들, 변호사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국민의힘 우파 정당의 보좌진들의 불만이기도 한데 배지가 달기가 어렵습니다. 배지 달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 전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상김시대 때 그러니까 YS 밑에 있었던 뭐 상도동 쪽에 이제 보좌진 했던 이런 사람들 이제 배지를 다는 그 개파 정치가 뿌려내리고 있을 때 그런 상황은 있었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강범위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우파 정당에서는 보좌진들이 배지 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바늘구멍 같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민주당 같은 좌파 정당은 특히 민주당은 지금 통계를 제가 좀 전에 찾아보니까는 정확히 찾기가 어려운데 왜 찾기가 어렵냐면은 본인들의 프로필을 하면서 과거에 어떤 그 국회의원의 비서관이나 비서나 보좌관 지낸 프로필을 아예 안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예 그 자기가 참모가 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많죠. 아예 안 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좌관 출신입니다. 거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스펙트럼이 그다지 넓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들 안에서 이 사람들이 계속 쭉쭉 커 나가면서 나중에 배지도 달고 하죠. 비서관부터 시작해서 보좌관 하다가 아니면 지방의회에 좀 갔다가 아니면 중앙당 사무처에 갔다가 이 나중에 배지를 다는 이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뭐 지금 어떤 시사 프로에 나오는 패널들 중에도 국민의힘은 보좌관 출신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보좌관 출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패널들 중에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공천을 받아서 배지 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일종의 정치 낭인, 여의도 낭인. 여의도에서 그냥 정치철만 되면 선거철 되면 여기저기 기웃기웃 하다가 뭐 자리 하나 맡거나 뭐 그렇게 하면서 평생을 살다가 국회의원 배지 다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야, 그런데 이번에 강선우 이 보좌진 갑질이 터지고 나서 저도 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다른 정치부 기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국회의 보좌진들이 멘붕에 빠져버렸다. 안 빠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냥 밖으로 보기는 국회의원 보좌진 그러면은 의정 활동을 보좌를 하고 그리고 이 국가를 위해서 국회의원은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 뒤에서 막 의정 활동 보좌하고 정책 만들고 입안하고 입법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강순우 경우를 보니까 이거 뭐 보좌진이라는 사람이 무슨 뭐 음식물 찌꺼기 분리해주고 무슨 뭐 이혼 집에 뭐 샌다고 변기 샌다고 가서 그거 고쳐주고
그리고 파리 목숨처럼 그냥 말 한마디에 뭐 짝짝 날아가 버리고 이런 사람으로 비춰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죄송합니다. 민주당 보좌진 출신 국회의원들이 강순우는 안 된다. 강순우에 대해서 비토 여론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전에 들었죠. 이재명은 지금은 좀 몰라도 지금 이제 둘 다 이진숙 교육부총리 후보자고 둘 다 아마 낙마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처음만 해도 이진숙은 다른 사람에게서 추천을 받은 인물입니다. 자기가 그 이야기를 했죠. 조갑재하고 정교재 만났을 때 이진숙은 내가 추천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진숙은 그때 충청 쪽의 어떤 국회의원이 추천을 한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진숙에게 아무 빚도 없으니까 이진숙을 그냥 내칠 수가 있죠. 그런데 강선우는 본인의 충성파죠. 충청파. 이부 자리까지 이렇게 단식할 때 봐주는. 그래서 강선우는 내치지 않을 거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 강선우에 대한 여러 가지 갑질이 나오고 보좌진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보좌진의 세계야 해서 또 기사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친명 안에서도 보좌관 출신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에게 이 강선우 안 된다. 이런 요구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영진 의원이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영진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죠. 그런데 친명 7인의 출신입니다. 김영진이 MBC 라디오에 나와서 보좌관을 했던 의원으로서 본인이 보좌관을 했던 의원으로서 강선우 후보자 보좌진들이 느꼈을 여러 가지 아픔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표한다. 미안한 마음이 크다. 이 피해를 당했다고 이야기하는 보좌진들의 의견을 분명히 청취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국민 여론, 국민의 눈높이를 당사자와 인사권자가 깊게 고민해 봐야 한다. 민주당 현역 의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강선우 임명의 공개 반대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친명 핵심이고 또 이 보좌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되면은 이 강선우를 지키기 어렵지 않을까. 워낙 보좌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속을 긁어놔 버렸기 때문에. 일단 뭐 원내 지도부에서는 강선우 지키기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마 어려울 겁니다. 이게 이 보좌관 출신 국회의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강선우에 대해서는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회장도 강선우가 정말 당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거치 결정을 스스로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역대 보좌진 협회 회장단들도 입장문까지 내서 민주당입니다.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친여 성향 여성 단체들도 지금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기 때문에 이재명이 강선우를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 계속 이제 자진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죠. 자진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자진 사퇴를 안 하면은 지명 철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명 철회. 원래는 이 지명 철회가 맞는 방식이죠. 지명을 했는데 여러 가지 하자가 드러났으니까는 그것을 철회를 해야 되는데 지명 철회를 하면은 당사자에게 주온 것이가 되는 겁니다. 일종의 전과가 되는 거죠. 이 공직 사회에서 뭔가 지명을 했는데 철회를 했으면은 하자가 발견됐다. 이게 이제 그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 자진 사퇴하라고 권유를 하는 겁니다. 권유를 한다. 그래서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내가 그냥 나오는 형식으로 이렇게 많이 하죠. 아마 지금쯤 이진숙 그리고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마 자진 사퇴를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단계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다가 또 한 사람 있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할 때 본인은 그 코로나 때 매일 나와서 브리핑을 막 하면서 그때 이제 국민들이 불안하니까는 정은경에게 막 환호하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했죠. 그런데 그 사이에 남편은 어떤 뭐 손소독제 같은 거 그때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제품의 주식을 또 사가지고 지금 논란이 됐었습니다. 아마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 주식을 샀느냐 아니면 정보를 미리 받았느냐. 정은경이 질병관리청장이었을 때니까 정보를 미리 받았느냐. 이런 문제까지 좀 불거질 수가 있는데 오늘 정은경이 또 새로운 의혹이 나왔습니다. 과거에 위장 전입을 한 뒤에 7년 가까이 주민등록을 고의로 옮기지 않았고 또 배우자의 아파트를 구매할 때 뭐 다운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 이게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내일 또 인사청문회가 있죠. 그래서 아마 내일 이제 인사청문회 금요일에 마지막으로 끝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쯤 이제 낙마자가 나올 텐데 그러면은 가장 이제 유력한 인물은 아무래도 이진숙이고 이재명이 마음에 빚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 강선우가 되고 정은경까지 날릴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공교롭게도 전부 다 여성이죠. 지금 여성이 다 낙마 대상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비율을 뭐 맞춘다고 하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 사람을 날리면 또 여성 중에서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이렇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처리를 하지 못하면은 역풍이 불어서 민주당은 상당한 그 이재명 정권 초반에 지금 내후 외환이 닥쳤는데 그게 좀 더 쓰나미가 돼서 몰아닥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지금 낮에 들었죠. 어떤 첫 번째 지금 큰 초반에 위기 상황을 맞을 수가 있는 이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이재명이 벌써 휘청거리고 내후 외환이 닥쳤다. 근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건강에는 좀 비상이 걸린 이런 모습입니다. 내일 이 구속적부심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내일 다시 취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합니다. 윤희숙 그 혁신위원장이라고 와서 덜 쑤시고 있죠. 덜 쑤시고 있는데 오늘 참 많은 언론들이 기가 막혀 했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비대위에 갔는데 본인이 뭐 이 인적 청산할 사람들 막 이야기를 했죠. 막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8대 사건 하면서 어쨌든 전부 다 잘못했다고 하고 우리가 다 사죄해야 된다고 하고 사람들 다 나가야 된다고 하고 거의 뭐 당을 막 없애버릴 것처럼 가뜩이나 지금 민주당에서 위원정당 해산 청구한다고 난리인데 거기에 보조를 맞춰주는 그런 행동을 했죠. 그런데 오늘 비대위에서 혁신위원장 자격으로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부분 본인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은 것 같습니다. 비판을 받겠죠. 받는데 회의가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오늘 회의 분위기 어땠냐고. 윤희숙이 한 말이 다구리 당했다. 다구리 당했다. 다구리. 어떤 물매를 맞았다는 이야기죠. 이거 좀 이게 불량배,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불량배들이 쓰는 이야기죠. 다구리 당했다. 이걸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오늘 회의 분위기가 어땠는가 묻는데 다구리 당했다. 그래서 언론들이 오늘 참 기가 막혀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난감합니다. 일단 빨리 전당대회를 빨리 열어서 이 강력한 지도부가 나서는 수밖에는 그것을 기대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것도 잘 안 되면 그때는 해체 모여를 해야죠. 지방선거로 포기를 하더라도.
자, 그 부분도 저도 좀 더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